오늘은 건설재료학 75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의 모양, 골재의 모양에 따른 성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은 골재의 모양은 둥글고 구형에 가까운 것이 좋으며 가늘고 길거나 평평하거나 얇으면 부스러지기 쉽고 불안정하며 공극률이 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둥글고 구형은 이제 타원형 또는 뭐 동그란형 이런 형을 가리키는 거죠. 또 모가 많은 것도 공극률이 크게 되며 골재알 사이의 마찰이 증가하므로 워커블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가 많은 배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가 많은 것이 좋지 않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 모래가 많은 배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멘트 및 물의 사용량이 증대하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부지에 있어서는 평평한 골재나 가늘고 긴 골재가 철근과 철근 사이에 걸려 그 밑에 콘크리트는 수극과 공극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 수극은 물로 된 간극을 말하고 공극은 공기의 간극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굵은 골재는 얇은 석편이나 가늘고 긴 석편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재 입형을 분류를 해보면 둥그렇게 된 것이 가장 좋은데 물 또는 기타의 마모작용에 의하여 완전히 또는 충분히 모가 둥그렇게 된 것. 재료는 주로 강자갈, 바다자갈 또는 사막의 모래 또는 해안의 모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예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한 것. 전체가 불규칙한 것으로 일부 마모에 따라서 둥그렇게 된 것. 일부는 둥그렇고 일부는 모가난 이런 정도가 보통 산자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난 것이 있습니다. 거의 평면을 이룬 면으로 형성되어 모를 가진 것. 주로 부순 돌이라든지 슬래그 부순 것 이런 것들이 이러한 모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평평한 것. 보통 모진 형태로 되어 두께가 폭이나 길이에 비해서 적은 것. 그래서 납작한 암석 조각 이런 것들이 평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둥그런 것이 가장 좋고 이쪽으로 쭉 갈수록 이제 좋지 못한 골재가 되겠죠. 다음은 입도를 보겠습니다. 입도는 골재의 입도란 것은 골재의 작고 큰 입자가 혼합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작은 입자와 굵은 입자가 적당히 혼입되어 있을 때는 입자의 크기가 균일한 경우나 작은 입자가 많은 경우와 비교하여 워커빌리티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소요의 품질의 콘크리트를 비교적 적은 단위 시멘트량으로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의 입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골재의 입도는 KSF 2502의 체가름 시험에 의하여 구합니다. 자, 골재의 분포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같은 크기의 골재가 섞여 있는 이러한 경우를 균일한 크기의 골재 입도라고 하며 이거는 빈입도라고 또 표시를 하죠. 토지력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입도가 좋은 골재는 큰 골재와 작은 골재가 이렇게 섞여 가지고 큰 골재 사이사이에 작은 골재가 이렇게 틈을 메꾸는 이러한 것이 입도가 좋은 모래로서 양입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과 같은 그림은 잔입도와 굵은 골재가 혼합한 골재로서 큰 골재 사이에 아주 작은 골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인데, 주로 도로에서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골재로 쓸 때 이런 골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76페이지를 보시면 적당한 입도를 가진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증대된다. 소요의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단위 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적어진다. 또 세 번째로 재료 분리 현상을 감소시킨다. 네 번째로 건조 수축이 적어지며 내구성도 증대된다. 그래서 이 적당한 입도를 가진 골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장점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의해서 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입도 곡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Y축은 통과 중량 백분율로 나타내고 X축은 체의 공칭 지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장골재의 범위와 굵은골재의 범위를 이 표에서 나타내고 있죠. 이 오른쪽 그림은 체가름 시험을 하는 광경입니다. 주로 자갈이나 굵은골재에 대한 체가름 시험 방법으로서 각각 이렇게 체가 굵은 채로부터 이렇게 아주 잔체까지 이렇게 여러 개를 놓아서 전동 모터로 이렇게 돌려서 채를 이렇게 입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도 분석을 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께 그림으로 좀 알려보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 자료로 나누어준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이 체진동기는 일반적으로 토질역학에서 사용하는 체와 그 다음에 건설재료학에서 사용하는 체가 거의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질역학에서는 작은 체들을 많이 쓰게 되고 건설재료학에서는 자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큰 체를 쓰게 되는 것이 좀 다르죠. 이게 체입니다. 여기 지금 모터가 이렇게 달려있고 모터를 가지고 이 사이에 체를 넣어가지고 체를 안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체를 치게 됩니다. 예, 입도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골재의 경우에 이 기근 상태의 장골재를 채로 쳐가지고 100g 정도를 이렇게 모읍니다. 이 모은 이 시료를 이렇게 표준체에다가 이렇게 시료를 투입을 하죠. 그 다음에 진동기에다가 넣고 1분간 각 채에 남아있는 시료의 양이 1% 이상이 통과하지 못할 때까지 체가름을 합니다. 그리고 각 채에 남아있는 각 시료의 질량을 각각 재개됩니다. 저울로 재개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서 체가름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분석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체분석은 KSF 2302입니다. 자, 먼저 표준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밑바닥에는 이렇게 200번째, 그 다음에 140번째, 그리고 60번째, 넘버 60번, 넘버 40번, 넘버 20번, 넘버 10번, 넘버 4번, 이렇게 이제 체들을 쭉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료의 조제, 아까 한 것 같이 시료를 조제를 하고 투입을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공기 건조를 시킨 상태로 이렇게 시료를 넣고 체진동기로
이 채를 흔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진동기로 이 채를 흔들면은 각각 방금 투입되었던 이 각각의 골재가 이렇게 체에 쳐지면서 각각의 체에 대해서 이렇게 잔유량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잔류 중량을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체에 남아있는 이 골재들은 이 채눈의 크기보다 큰 입자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 각 체에 대한 것들을 중량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표준체 200번 체는 이 200번 체는 세립토가 200번 체를 통과한 이 흙은 세립토가 되어서 요거는 직경이 0.075mm 이하의 직경의 아주 세립토가 바닥에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채당 이렇게 잔유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채당 잔유율을 계산한 다음에 가적 잔유율을 계산하게 되고 다시 가적 통과율을 계산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은 이 가적 통과율을 계산하는 법을 표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채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5개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 맨 밑에는 이제 펜입니다. 여기는 그 세립토가 0.075mm 이하의 세립분이 남아있는 그러한 펜이 되겠죠. 자, 여기서 넘버 4번, 그 다음에 넘버 10번을 두 번째 채로 하고 40번을 세 번째 채로 하고 100번을 네 번째 채로 하고 200번을 다섯 번째, 펜을 여섯 번째로 해서 각각의 직경은 4번 채는 4.75mm가 되죠. 그 다음에 10번 채는 2mm가 됩니다. 요거는 꼭, 요 정도는 꼭 외우자 그랬죠, 그죠?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요거와, 그 다음에 10번 채, 2mm, 그 다음에 200번 채, 0.075. 요 세 개는 꼭 외워줘야 됩니다. 요 세 개를 못 외우면은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 체의 잔류 중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번 체에 남아있는 잔류 중량이 제로라는 것은 하나도 이 4.75mm보다는 큰 그 골재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10번째 2mm체에 잔류한 중량이 2g이 있습니다. 2g. 그 다음에 0.425mm에 잔류한 중량이 4g이 있습니다. 그리고 0.150에 잔류한 중량이 12g이 있죠. 그 다음에 0.075mm에 잔류한 중량이 24g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한 중량이 8g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부 더 하면은 50g이 되죠. 그러면 각 체의 잔류율을 계산해 봅시다. 자, 잔류율이란 것은 우리가 각 채당 남아있는 중량을 전체 중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0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10번째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2g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요 식은
50분의 전체가 50이니까 50분의 2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하게 되면 이렇게 4%가 됩니다. 자, 전체 50분에 남아있는 잔류 중량 2g, 50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40번째 남아있는 잔류율은 어떻게 됩니까? 50분의 다 같이 4 곱하기 100이 되겠죠. 네. 이러면은 8%가 됩니다. 다음 이체는 50분의 12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24%가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 50분의 24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48%가 되죠. 마지막에 남아있는 요 체의 잔유율은 50분의 8 곱하기 100을 하니까 16%가 됩니다. 이 전체를 다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100%입니다.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100%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적 잔유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유의체가 없었으면은 이체에 남았을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는 똑같이 4%가 되고요. 만약에 이 체의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10번체가 없었으면은 이 40번체에는 몇 퍼센트가 남았겠습니까? 12% 남았겠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 체와 이 체를 더한 것이 이 체의 잔유율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00번체에 대한 잔유율은 4 더하기 8 더하기 24니까 36%. 또 200번체에 대한 잔유율은 4 더하기 8 더하기 24 더하기 48이니까 8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폐연의 잔유율은 당연히 100%가 됩니다. 그래서 가적 잔유율을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가적 통과율을 보겠습니다. 가적 통과율은 결국은 이 체를 통과한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의 100%, 4%만 남고 나머지의 96%는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100 빼기 4를 하면은 96%. 100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96%가 통과율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이 체의 경우에는 100에서 12를 빼니까 88%가 되겠죠. 이 체는 100에서 36을 빼니까 64%. 요 체의 경우는 100에서 가적 잔유율 84를 빼니까 16%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통과율이 하나도 없으니까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알겠죠. 가적 잔유율과 각 체당 가적 잔유율과 가적 통과율을 합치면은 뭐가 된다? 100%가 된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00%, 두 개 더하면 100%, 두 개 더하면 100%, 100%, 100% 이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적 통과율과 가적 잔유율을 합치면은 100%가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표를 가지고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가적 잔유율과
가적 잔유율, 통과율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해가지고 가적 통과율을 구하게 되고, 여기서 구한 가적 통과율을 여기에 있는 입도 곡선에다가 또 이렇게 점을 찍어서 각각 체별로 해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입도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질력학과도 또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토질력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운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장골재의 입도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고, 굵은골재의 입도 분포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입도 분포 곡선이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입도 분포가 양호한 그러한 좋은 골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입도를 다시 표로 나타내면 장골재의 표준 입도는 이렇게 체의 호칭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중량 배분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호칭 지수는 10mm체, 5mm체, 2.5mm체, 1.2mm체, 0.6mm체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한다고 했죠. 5mm체는 요게 남바 4번체였죠. 그죠? 실제의 치수는 4.75 또는 4.76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외우는 거 좀 전에 우리 표에서 공부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댐 콘크리트용 장골재의 표준 입도입니다. 그러면은 체의 치수에 따라서 입경열 배분율에 대한 표준 입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굵은골재 입도의 표준을 이렇게 표로 정해 놓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골재의 크기가 40에서 90mm 정도에서부터 2.5에서 10mm 정도. 굵은골재는 2.5mm 이상을 이제 굵은골재로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입도 분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분포가 되면 실제로 입도 분포 곡선에서도 우리가 가적 통과율과 입경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S자로 아주 양호한 입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포장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표준 입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골재의 크기에 따라서 중량 배분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댐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표준 입도입니다. 댐은 아무래도 매시브 하니까 굵은골재 지대치수가 이렇게 150mm까지 올라가죠. 작은 것도 40mm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댐용은 상당히 범위가 크죠. 그래서 자, 이러한 골재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한편 굵은골재의 경우도 장골재와 마찬가지로 표준 시방서에서 굵은골재의 입도의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립률입니다. 조립률. 파이니스 모듈러스 또는 FM이라고 약자로 칭합니다. 자, 골재의 입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80mm, 40mm,
20mm, 10mm, 5mm, 2.5mm, 1.5mm, 0.6mm, 0.3mm 및 0.15mm 총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10개의 채를 요 채를 외워야 합니다. 10개의 채를. 이 10개의 채를 한조로 하는 체가람 시험을 했을 때 각 채에 남아있는 전체량의 전시료에 대한 중량 백분율의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설명을 들으면 아주 쉽습니다. 이 정의는 꼭 우리가 외워줘야 됩니다. 골재의 채 10개 그리고 각 채에 남아있는 전체량의 전시료에 대한 중량 백분율의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이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골재 조립률은 2.3에서 3.1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또 굵은골재에 대해서는 6에서 8이 적당합니다. 자, 2.3에서 3.1, 6 내지 8. 또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골재를 장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2종 이상의 장골재를 혼입하여 입도 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장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장골재의 조립률에 비해서 0.2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 중요하죠. 이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합니다. 골재의 조립률을 구하는 식은 이 식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골재의 조립률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 크기입니다. 채가 이렇게 이 10개의 우리 표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또 체가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에 남는 각 채의 잔류 중량 백분율을 구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잔류 중량 백분율, 그러니까 잔류량에 대한 백분율을 우리가 구했죠. 그거를 이렇게 구하니까 80mm 채는 굵은골재는 0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0mm 채 남는 것이 5%, 20mm 채 남는 것이 65%, 10mm 채 남는 것이 90%, 그 다음에 5mm 채 남는 것이 98%. 자, 이게 거의 98%니까 그 다음에 2.5mm 채 남는 것이 100%가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골재는 전부 다 2.5mm보다는 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 채는 전부 다 100입니다. 100, 100, 100, 100. 이걸 다 더하니까 758이 됩니다. 758%를 다시 100으로 나눠주면 퍼센트가 사라지죠. 그래서 100으로 나눠주니까 7.5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골재의 조립률은 7.58입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장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골재도 각 채에 남아있는 채를 전부 다 이렇게 잔류 중량 백분율을 전부 구해서 이렇게 해보니 이거 싹 다 더하니까 마지막 채에 남아있는 게 98%가 되고 이걸 다 더하니까 300이 됩니다. 이거를 100으로 나누니까 3.0이 됐죠. 여기 바로 이 장골재의 조립률이 됩니다. 혼합골재도 똑같습니다. 각 채에 잔류되어 있는 중량 백분율을 전부 더해가지고 이거를 더한 것이 551%이고 이를 100으로 나누니까 5.51%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입도의 간편한 표시 방법 이거를 우리가 꼭 외워야겠습니다. 이 조립률에 대한 정의 외워주시고 이 채 종류 10개의 채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장골재는 2.3에서 3.1, 굵은골재는 6 내지 8이 적당하다.
조림률을 구하는 식 중요합니다. 또 답변을 못 찾았어요. 혼합골제의 조림률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